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투자 심리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온 것이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90을 현재 넘어서고 있는 구간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오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뷰를 내놨는데요. 강남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상승한 점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런 온기가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또 진단을 내놨습니다. 아직까지 냉기가 다 가신 건 아니지만 점점 더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있는 흐름이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바로 차별화입니다. 오히려 차별화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맞춰야지만 또 승산 있는 부동산 투자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올바른 투자 방향 오늘도 잡아보시죠. 네, 머니맨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부동산 편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전화나 SNS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게시판도 좋고요. 또 증권통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고민 상담 저희가 받아서 바로 해결 도와드리니까요. 02-2128-854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2128-8548번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저희 전화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SNS는 24시간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쪽지나 게시글 통해서 저희한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어떤 글이든지 좋으니까요. 많은 의견 또 개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또 일원개발의 김태형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하니까 슬슬 여름 계획들 잡으시던데 휴가 계획. 벌써요? 네. 예. 전문가님 아직 계획 없으세요? 저는 내일만 보고 삽니다. 혹시 휴가지로 여기 좀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곳 있으세요? 저기 TV 예능의 프로에 나왔던 네. 그 윤식당 나왔던 네네. 그 스페인 섬 이런 데는 가고 싶어요. 저도 그거 즐겨봤는데 네네네. 되게 한적하고 여유롭고 네네. 잠시나마 이런 어떤 투자의 긴박감에서 그렇죠. 조금 벗어나서 휴대폰 끄고. 맞아요. 좀 네.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네. 아마 다 여름 휴가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야지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제가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약간 데이터상으로도 나아지고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렇죠. 지금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리가 보통 경제 활동을 이제 근간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제 소위 상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크게 보면 국제 정세 네. 또 경기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 거기에다가 네. 또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 한 5, 6년 가까이 이 경기 자체가 나쁘질 않았기 때문에 시중에 소위 말하는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약 많이 1,100조 있겠죠? 가까이의 맞아요. 유동성 자금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네. 이 유동성 자금이라는 거는 투자의 어떤 메리트만 보이면 그곳에 자금이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상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식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분쟁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다. 네. 6월 달에 있는 그 G20 그 회담 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현재는 좀 안개소에 갇혀져 있고, 복잡해요. 네.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돈이 조금 있으면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임대를 놓고 거기서 월세를 받는 그런 쪽으로 시장이 많이 흘러갔었는데, 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걸어 다녀서 머리도 깎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됐죠. 네. 그러니까 홈쇼핑이든 인터넷 쇼핑몰이든 이런 맞아요. 쪽으로 해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네. 웬만한 것들은 다 자기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집 밖에 안 나가고도 그렇죠. 사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류센터는 굉장히 비대하게 커져버렸고, 예.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상들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어려워졌고. 상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 이 흘러가야 될 자금들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고 네. 그래서 이 자금이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 전체적인 경기 자체가 좀 이렇게 루즈해지면서 동맥 좋은 게 경화라고 아니거든요. 하죠. 예, 네. 동맥경화가 맞아요. 됐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조금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와. 뭐 재건축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쩔 수 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그 예타 문제라든지 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사상 최대로 풀리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 돌면서 부동산 쪽으로 모여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어떤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뭉칫돈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부동산 시장에도 하지만 서서히 조금 아마 타이밍을 재고 계신 분들 상당히 그렇죠. 많으실 것 같고, 네. 관망을 하지만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 뭐 세금 떼고 너무 나면 뭐 재미가 1% 없잖아요. 안팎으로밖에는 안 네. 나오다 보니까 뭐 그 3%짜리 단기 상품 나왔을 때 밤에 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자금은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요즘은 고민이고 이슈인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관망으로 가기에는 이 자금들이 좀 이제는 좀 지쳐 있는 상태. 아하. 그렇죠. 나는 쓰고 싶다. 나는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다. 네.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구매 의혹을 많이 풍겨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네, 자금들이 움직일 만한 마음을 이제 확실히 조금 먹게끔 네,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점점 더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긍정적인 것 같고 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좀 변동률을 보면서 흐름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네. 네. 지금 화면이 나오는지 네, 최근의 동향을 보시면 보면은 네. 사실 이 그래프만 보면 이 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흰색은 5월 6일이고요. 노란색은 5월 13일.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간격? 일주일 사이인데 어. 거의 변동이 없죠. 네. 변동이 없는 걸 뭐 이렇게 색깔 뭐 표시만 해놨나 싶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강남의 서초,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수 변동이 없다. 유일하게 서초만 0.1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일산 동서구, 파주, 인천 서구 이것을 보시면 0.1 내지는 뭐 0.2까지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0.1, 0.2가 뭐 큰 차이가 있느냐. 네. 근데 이것은 지표기 때문에 일주일의 지표기 때문에 한 달로 따지면 이 추세로 간다면 0.4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게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거의 4.8에서 5까지 가는 거죠.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일산 동서구, 파주, 인천 서구가 의미하는 곳이 어디냐? 제2 신도시가 있는 곳이다. 맞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3 신도시가 발표된 것이 인천 서구 지역, 부천 대장지구,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고양 창릉지구, 그러니까 일산 동서구와 파주 앞쪽에 있는 곳이죠. 네. 근데 그 발표가 나고 나서 이쪽에서 가장 이제 반발이 많았고, 현재 상황의 어떤 교통의 획기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드타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상태에서 그냥 또 앞쪽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리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검단에서 미분양 사태가 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이제 지표상으로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이 서울의 강남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과열이다, 뭐 부동산이 냉각됐다 했을 때 하나의 대표적인 지표를 삼는 것이 강남인데 강남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로 인한 가격 하락이라든지 뭐 정부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정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큰 변동이 없다. 오히려 실매매가 기준으로 보면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가격이 실거래가는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서요. 음마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재건축 쪽이 올라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지금 막 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진행을 못하는 지역도 있고 네. 또 현재의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굳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좀 이렇게 그 가격이라든지 위치상에서 메리트가 강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 굳이 소나기 오는데 내가 비 맞을 필요 없다 해서 약간 연기하거나 중단시킨 경우들이 많이 그런 있습니다. 분위기군요. 그러다 네. 보면 이 재건축 물건에 대한 이제 희소성이 생기는 것이죠.
재개발은 특히나 더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서울 내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재건축 분양 물량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렇더라고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아직 저희가 3기 뭐 신도시 발표가 되고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정부의 의도는 이쪽을 깎아내리는 게 의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집중 타격이 되고 있는 서초나 강남, 송파가 굉장히 견고하다. 네. 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글쎄요 3기 신도시 발표의 효과가 네, 서울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발휘되고 있을까 계속 의문표가 좀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위치상으로 보면 이제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지역에 잡혀 있기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서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네. 정부에서는 빨리 시작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고르다고 보니까 네.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밭이 있는 그런 가까운 지역에서 그러니까 토지 수용이 쉬운 곳으로 이제 발표가 이루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외곽 지역이 아직까지 분양이 덜 된 이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서 출근하고 그 지역으로 퇴근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판교 같은 곳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판교. 있겠죠. 네. 그래서 판교 같이 그렇게 기업들이 몰려 있다 보면 굳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지는 않고요. 굳이 판교에서 서울로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냥 판교 안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 가장 큰 수혜를 오히려 분당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네. 것처럼 일산이나 이런 곳도 그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큰 그림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네. 이곳에서 이제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생태계가 생겨야만이 네. 좋고 또 기존의 뭐 자유로라든지 외곽 순환도로 외에 다른 형태의 교통망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굳이 이 2기 신도,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거치지 않고도 서울 접근성이 좀 많이 좋아지는 네. 그런 그림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선교통 후 입주, 네. 교통 부분들이 먼저 해결되기를 다들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일단은 갖춰져야 인구도 모일 것이고, 그렇죠. 네. 몰려서도 잘 살 것이고, 그쵸 어려움이 네, 없이 네, 네. 불편함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네. 지역이 뭐 파주냐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네.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되고 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일자리와 함께 움직이는 곳이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것이 없이 그냥 단순 베드타운 개념, 잠만 자는 곳으로 이렇게 아파트만 많이 지어놓게 되면 덩그러니. 경기에 따라서 또 주변에 어떤 새로운 지역이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출렁임이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도 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네.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지혜롭게 네. 좀 잘 절충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저도 이 헤드라인을 많이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어디는 뭐 1억이나 빠졌는데 갑자기 어디는 뭐 몇 천만 원이 올라갔다. 이번에 네, 신도시가 네. 발표가 되고 네, 나서 네. 네. 이런 기사들이 조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러니까 자족기 등을 가지지 못한 1, 2기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조금 일찍 발표가 됐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3기 신도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 역효과, 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2기 신도시보다는 네. 3기 신도시가 훨씬 좋죠. 교통은 이미 훨씬 더 교통 가깝잖아요.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 광역 교통망까지도 같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차까지 지역에다가 먼저 돼 하겠다고 있으니까. 하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는 서울 출퇴근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양가는 낮고 네. 접근성은 좋아지는 메리트 그런 있죠. 위치에 메리트가 있는 곳이 되는데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남아있는 한 7년, 뭐 8년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그 교통 부분들 또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계획된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네.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좀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게 향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미션이네요. 네, 그렇죠. 전문가님께서 예. 주신 그러니까 부분이. 보통 네. 부동산이라고 하면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민간 섹터에서는, 민간 부분에서는 이제 주요 건설사들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LH라든지 SH라든지 이런 그 각 지역의 공사들이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거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 개발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이제 디벨로퍼라고 그러는 개발하는 네, 사람들이 개발사들. 들어가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분양을 받고 또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이 정책 부분에서 시장과의 괴리가 계속해서 부딪힌다. 이 부딪히는 부분들을 정부가 좀 유연하게 그때 시장에서 오는 반응들을 봐가면서 네.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좋게 말하면 뚝심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고집이 너무 센 외고지. 네.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3기잖아요. 3년이 됐으니까 남은 한 2, 3년 동안에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조화롭게 네.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장의 소리를 가장 밀접하게 들으시는 이런 업계 관계자들의 멘트를 좀 많이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네. 항상 또 많은 아쉬움이 있고 이래서 네. 네,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미나 일정 안내 도와드리고요. 네, 세미나 가는 지역 저희 공부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5월 29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대전으로 찾아가는데요. 예람 인재교육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4시 이후에는 여러분들 개별적인 상담도 도와드리니까 세미나 이 정규 시간 놓치셨더라도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달 이제 4일입니다. 화요일에는 다시 한번 부산으로 저희가 넘어가는데요. 백스코 제1 전시장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시간은 같아요. 네,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과 장소 저희 방송 말미까지 계속 안내 도와드리니까 잘 참고해 두셔서 네, 꼭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과 부산 자주 가시네요. 네, 저희 대전. 아무래도 네. 이제 제2의 도시고, 그러다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서울 지역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그 도시에 좀 모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또 네. 관심 있는 사람도 가장 많고. 네. 네. 전문가님 고향이시기도 하고. 네. 일단 대전을 먼저 가시게 되는데 뭐 네. 대전이 지금 여러 곳에서 철거가 진행이 되고 뭐 네.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들이 새로운 게 또 많이 들어서죠. 대전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유동천이라고 불리는 이제 천이 이렇게 있으면서, 유동천의 이 왼쪽이죠. 그림에 네.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쪽이 이제 서구 지역입니다. 네. 그 위쪽에 올라가면은 지도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제 대전광역시청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너편 쪽은 이제 대전역 쪽으로 가는 거죠. 동구 쪽. 예. 네. 중구에서 동구 쪽으로 가는 쪽으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이 유동천 위쪽 지역들, 신흥이라고 표현했던 신흥구역, 뭐 이렇게 뭐 용원 1, 2, 3구역, 용문 1, 2, 3구역 용문, 이쪽을 네.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유동천의 이제 서쪽 편, 이쪽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2, 3, 8, 9, 또 뭐 11, 여기는 표시 안 됐지만 12까지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거든요. 다 이게 손을 보네요. 예, 12구역까지. 도문 변경이라 해가지고 네. 이쪽 지역들이 전부 다 재개발되는 오. 지역들입니다. 와. 그 중에서 이제 8구역이죠. 유동교하고 여기 도미교인가요? 네. 이쪽 여기에요. 8구역. 예, 네. 이 다리 사이에 있는 네. 여기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철거가 들어가면서 이제 분양이 아마 올해 그 7월 아니면 11월 사이에 분양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분양을 네, 앞두고 그렇습니다. 있는 곳이군요. 예. 8구역이. 그래서 이 지역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1,880가구 정도 세대 되는데, 정도? 놀라운 거는 그 중에 일반 분양이 1,400가구가 넘습니다. 어. 그 얘기는 뭐냐? 네. 대부분 구옥이란 얘기요. 기존은 오래된 집 단독주택들 위주로 되어 있다. 거기다가 이제 재개발로 풀리면서 용적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단독주택이었던 곳들이 전부 다 아파트가 돼버린다. 와. 최소한 20층, 뭐 30층 이렇게 네. 되는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조합원 수는 적고 네. 그 외에 나머지 위로 올라간 것은 전부 다 일반 분양이 되기 그래서 때문에 그렇게 세대 수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 분양권에 일반 분양이. 프리미엄이 붙어버린다. 아.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오래된 단독 주택이 많은 지역을 굉장히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알겠네요. 그래서 대전 네. 지역이 그런 형태의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뭐 중천, 그래요? 또 목동, 또 시흥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었을 때 모습이거든요. 조감도인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원래 모습은 그냥 단독 주택들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된. 예. 네. 그 조금 오래된 구옥들은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알아가지고 네. 그 구옥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다가구나 다세대를 막 짓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주인들이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지주들이 네, 여러 명이 네. 되어서 이런 아파트를 짓더라도 3, 4층짜리 다세대 안에 뭐 8명, 심지어 뭐 20명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 일반 분양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물량이 80% 가까이, 70%에서 80% 가까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임대 물량하고 일반 분양 많지 물량은 않아요. 많지가 않다. 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맞아요. 드렸듯이 네. 뭐 서울에 1월부터 3월까지 한 2,000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건 정반대네요. 얘기하는데. 지금 대전의 근데 여기 케이스에는.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세대 정도만이 이 조합원 조합원들의 물량이고 나머지 돌아가고. 와. 14,000세대 네. 정도는 4,000세대가 아니군요. 400세대거든요. 400세대. 400세대 정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훨씬 더 다세로 오시는 그렇죠. 분들. 일반 분양으로 가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권이 네. 굉장히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아하.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지금 대전 그 재개발 하는 지역에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억에서 2억까지 많이 붙었어요.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조합원분들 부자 되실 것 같고 좋은 데 사실 것 같고 그런데 예. 지금 저희가 조감도만 봐도 얼마나 뷰가 좋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많이 비싼가요? 지금 새로 분양받으신 그러니까 분들은? 기존에 대전이 이제 1,000만 원이 넘지를 않았었어요. 평균 가격이. 근데 네. 지금 분양가 기준으로. 신분양가? 근데 지금은 1,300 위치에 따라서는 1,400도 넘는 와, 곳이 많이 막 올랐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전에. 그래서 대전 전체적으로 이제 옛 집들은 부서지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집들이 이제 들어서는데 그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지역들이 주로 중구하고 대전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쪽하고 네. 그다음에 대전역 중심에서 이제 서쪽 편. 뭐 유성구는 워낙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요? 대전광역시청 아래쪽 편과 약간 그 왼쪽 편에서 이제 지금 재개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도가 나와 있나요? 이쪽에 또?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가 아니셨는데요. 네, 저희가 대전을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전문가님. 네, 네. 저희 시간이 일단 대구로 부산으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많은 것들이 변모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곳들도 나오게 되면서 네. 득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점검해 주셨는데, 네. 부산하면 아마 가장 많이 찾는 목적이 관광이실 것 같고, 네, 네. 또 새로운 관광단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네, 네. 기대가 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저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관심 가장 많으신 지역이죠 이쪽에 오시리아. 여기도 지금 원래는 여기가 부산 도시공사 땅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테마파크를 지어서 부산 지역에다가 새로운 하나의 그 랜드마크죠. 그러니까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곳인데 오시리아가 이제 오랑대랑 시랑대 해서 오시. 네. 그다음에 리아는 어떤 지역 이런 의미로 이제 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 들으면 뭐 일본 말이냐 뭐 영어냐 이런 생각하시면 오랑. 순수한 우리나라 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여기에 이제 그 테마파크가 이제 드디어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네. 약 한 50만 제곱미터 사이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감이 이번에 안 시작을 잡힌데요. 한다. 50만 제곱미터 굉장히 그러면 큰 거죠. 뭐 한 6만 평 정도? 16만 평. 16만 평 와.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전체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체로 보면은 366만 제곱미터니까요. 뭐 약 한
120만 정도, 120만 평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부지, 뭐 롯데월드도 예. 들어가고 굉장히 컨셉별로 해서 잘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게 개장이 보니까 2021년도에 되나요? 네네. 그 정도에? 2021년도에 이제 네. 완공이 되고 개장이 되면 네. 지금 해운대 기존에 이제 그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국제적인 관광 도시 지역인데다가 또 이렇게 달맞이 고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고갯길을 하나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장이 나오고 네. 송정 기장으로 연결되는 길인데 여기에 이제 또 이미 그 H 호텔이 굉장히 뷰 좋은 곳에다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해서 약 한 2천만 명 정도의 1년에 2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와, 그런 규모로 북적북적하겠네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해운대는 그 호텔이 너무 많아요. 한 네. 20개 가까이가 와, 쭉 들어서 다 있기 둘러싸여 때문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호텔로. 새로 지은 호텔들도 저희 올해, 많고. 이번 올해 하고 내년에 한 6개 정도까지 들어서기 되게 많이 때문에 들어가네요, 또. 지금 현재는 그 중에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호텔들은 이제 막 공실도 나고 없어지거나 하나요? 뭐 이렇게 되는 없어지거나. 건데 앞으로 이제 여기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해운대 지역에 있는 호텔들도 상당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채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많이 네, 오겠지 네,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조업보다는 이제 문화 관광 쪽으로 그럼요. 접근하고 특화된 도시. 있고 네. 그쪽으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도 그려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네. 여기가 이제 개장이 되면 바로 위쪽에 이제 일광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조정 지역에서 그 해제되면서? 해제가 됐어요. 네. 분양이 잘 안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위쪽에 있는 일광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힘이 없지만 이 위쪽이죠. 일광 이쪽에 2020년 뭐 이쪽에 되어 있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도 이 기장에 있는 동부산 관광,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곳으로 괜찮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 주변에도 그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항상 똑같이 질문을 하는 게 그 좋은 데를 버리고 왜 서울을 왔나 그러면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렇죠. 오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뭐 관광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고용 창출 효과도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관광 관련 이제 고등학교 네. 뭐 그다음에 대학교 이런 네. 곳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네. 이런 관광지에서는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도 또 새로운 일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 분들 고용 창출도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가보고 싶고 빨리 네. 완성이 되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대전과 부산에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세미나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두셨다가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두 도시이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다 가지고 오시면은 또 세미나장에서 1대1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화나 게시판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18-854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지금 대기 중이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한 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거 전망 문의하려고요. 어디세요? 주소 불러주세요. 네. 부산시 네. 연제구 네. 안현로 네. 더샤파크 시티요. 여기 몇 평형이세요, 수정자님?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제일 큰 데인데 45평인가 40평인가 그래요. 40평형대. 보유하신 네.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일 처음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3년 좀 지난 것 같아요. 아, 완전 새 아파트네요. 예. 네네네. 직접 보유를 하고 계신 거세요, 시청자님? 요거 네네, 아파트? 맞습니다. 아, 저는 목소리가 되게 젊으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에요. 아버님을 대신해서 전화해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제가 이사를 갈까 말까 지금 음. 고민인데, 네. 근데 뭐 지금 가면은 집값이 어떻게 되나 해갖고 어쨌든 전망문의 네 하려고요. 시청자 여기 지금 사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이주 고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직장이 아, 그 이동했거나? 회사 직장 때문에 아, 그 예. 사는데 네. 직장이 조금 거리가 좀 멀어져가지고요. 아, 여기에서 같은 부산이시긴 하시고요. 네네네. 아, 그럼 어차피 조금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팔고 가면은 좀 아까우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전화 잘 주셨네요, 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머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원룸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이주를 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그 연제구에서는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여기 더샵 여기는 뭐 주변에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탑이죠, 탑. 그리고 좋은 데 사시네요. 이렇게 천을 끼고 있고 네. 또 이제 이 천이 이제 온천천이라고 불리는 이 천 강변에 있기 때문에 뷰도 너무 좋고. 좋고요. 네. 그래서 이 온천천이 쭉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센텀이라고 불리는 이 수영강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센텀 맞은편 쪽이고 해서 평수도 위치상으로는 크시고. 너무 좋은 곳이고요. 네. 굳이 지금 이게 뭐 이제 한 3, 4년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팔고 다른 지역 뭐 물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뭐 모르겠지만 굳이 이거를 팔고 가시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나도 저 아파트에 좀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위치와 또 장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신다면은 그 임대를 놓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여기는 주변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당분간 뭐 최소한 한 10년 가까이는 든든하게 네. 자리를 잡고 연제구 안에서도 이렇게 가장 랜드마크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여지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가요? 네, 위치상으로요. 물론 이제 뭐 해운대 뭐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그쪽에 네. 또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마린시티라든지 뭐 맞아요. 그런 쪽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고 싶으면은 이걸 굳이 팔지 마시고 네네. 새를 놓고 새로운 데로 한번 가시는 걸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직장 따라서 조금 이동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쪽은 어느 쪽이세요? 네? 이주 계획을 잡고 계신 그 새로운 물색 지역은 어느 쪽이세요? 아, 지금 그냥 센텀으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아, 그쪽으로. 네. 네네네. 거기도 이게- 집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팔려고 했는데, 네. 네, 그리고 아침에 교통이 음. 그 차 타고 가면은 너무 네. 좀 막히더라고요. 아, 차가 그래서- 많이 막히죠. 네, 네. 출퇴근이 네네네. 좀 그래서-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좀 견디면서 좀 다닐까 아니면은 네. 그냥 이사를 음. 갈까 그래서 지금 고민했었거든요. 네. 버리기 아까운 카드예요. 그렇죠? 지금 살고 계신 쪽이. 그렇네요. 네, 네.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온천천이 뭐 어쩌다 얘기를 해도 이렇게 네. 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는 잘 안 떨어집니다. 아, 거의- 그렇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워낙 그 브랜드 네임도 있고요. 주변에 네. 비해서 워낙 좀 그 탁월하기 때문에 네.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면 여기를 팔지 마시고 네, 네. 새를 놓고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 지금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걸 듣고 싶으시면 세미나에 네. 오셔라. 세미나가 네. 언제였었죠? 네, 저희가 6월 6월 다음 달 4일 날 4일에 가요, 시청자님. 백스코에서 화요일. 하니까요. 네. 네,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체크해 찾아뵙겠습니다. 주셨다가 저희 김태형 전문가님도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약간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또 이제 놓고 가시면 아마 마음이 많이 조금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그 고민하는 구간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주셨네요. 결정하는데 네. 많은 도움 주신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더 이렇게 대구를 봐도 그렇고
또 대전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천, 강 이런 강변을 끼고 있는 쪽에 잘안 이제 새로운 떨어져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요. 네. 그 아파트들은 일단 그 조망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뷰가 좋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그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 그리고 잘 안 떨어지는 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걱정을 조금 붙들어 주시고, 네. 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직장 근처로 잠깐 음. 이동하셔서, 네, 좀 관리하시고, 지금 아파트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산 계신 분 저희 도와드렸고,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희가 지금 그 아까 말한 주소, 네. 그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네, 교화 미길 49번지를 수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저희가 보유한 게 한 12년 정도 보유했고요. 12년?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놔둬야 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 이 뜻, 네. 매도 타이밍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네. 네, 시청자님 이거는 직접 구매를 하신 땅이신가요? 아니면 뭐 물려받으신 건가요? 저희가 물려받은 겁니다. 아, 네. 상속받으신.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꽤 오랜 기간 들고 계셨는데 그동안에 좀 가격 변동 어떻습니까, 시청자님? 뭐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뭐 금방 뭐 이렇게 팔 상황이 아니라서 네.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요즘 네.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아하. 그래서 한번 조언 좀 받아보려고 네. 예.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꽤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셨고, 네, 전망에 따라서 타이밍을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봐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상속받은 땅을 예. 잘 관리를 하셨거든요. 네, 예. 팔까요? 아니면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메리트가 있는 땅인가요, 선생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바닷가 쪽 그 펜션타운 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네. 건물하고. 근데 이제 그 시청자님 아시겠지만 그 평창 올림픽이 열리면서 강릉까지 KTX가 개통이 됐고 네. 또 이제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약 2시간 정도면은 금방 양양까지 가요.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양양이나 강릉에서 다시 또 뭐 1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강원도 쪽 동해 바다 쪽에 수요가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 메리트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양양의 경우에는 그 파도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서핑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제 천국이 됐어요. 그래서 서퍼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도 굉장히 양양 땅값이 많이 대지가. 올랐고 와, 네. 또 강릉, 속초 이곳에도 이전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다면 이 고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옛날에 여기 아직도 좀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면 군사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바닷가 쪽으로는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메리트,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수요자들도 마찬가지고 늘어났다, 높아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걸 뭐 파시도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앞으로 더 가격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뭐 실질적인 그 매매 가격이 얼마냐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네.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그 부동산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에게 판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내가 좀 사고 싶은데 네. 얼마 정도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이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치를 알 수 네. 있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제가 또 팁을 꿀팁을 드린다면.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네. 가격들을 한번 보시고 흐름들을 네.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항구가 있고 바닷가에 이제 모래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펜션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지역들은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이걸 가지고 계신지 물려받으셨다고 하니까 저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지는 12년 정도 됐지만 굉장히 오랜 땅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그동안 조금 활용을 하고 계셨어요? 대지를? 저희가 네. 그냥 그 가족끼리 네.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별도로 뭐 임대나 그건 하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별장 개념으로. 네네. 예. 네, 네. 혹시 이거를 뭐 다르게 활용할 계획 같은 걸 혹시 잡고 계신 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여기가 바로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에가 이제 집이 그 주택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음. 거기가 바로 바닷가 앞이면은 네. 그 가치 상승이 좀 굉장히 좀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뭐. 네. 여기가 이제 바로 바다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조금 아쉬워요. 예. 현재로서는 이렇게 2층 이상 올라갔을 때는 보이는데요.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어떤 선호도가 또 이렇게 또 좌우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음. 나중에 거기다 다시 또 건축을 해서도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추후에 네. 건축물을 올리게 되면 네, 어떨까요, 좀? 근데 시청자님이 직접 건축을 하시게 되면 저도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 플랜카드 같은 걸 봤는데 건축을 모르면 10년 늙는다 이런 얘기가 붙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건축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바다에 바로 붙어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네. 집 한 두 채 정도만 지나면 바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 부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발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게 그냥 한쪽 코너가 아니라 양쪽 코너로 몰려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는 뭘 하도 괜찮은 지역이라서 네.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직접 뭘 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하셔도 되죠. 뭐 네. 가격이나 이런 게 적당히 맞으시면 파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냥 계속 여름 별장 형태로 가족끼리 네. 쓰셔도 그래요. 되고 네. 그거는 이제 그렇죠. 시청자님 판단에 따라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함부로 네 건축물을 올리면 10년 늙는다 음. 표현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시청자님 그냥 들고만 가셔도 조금 더 메리트가 더 높아질 것 같고 굳이 뭐 건축물을 올리는 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닥 선호하는 거는 아닌 쪽으로 저희가 네, 정리 네, 한번 네.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잘 판단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강원도도 하면은 아무래도 관광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네. 땅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펜션 한번 우리도 올려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예. 그 동해안 따라서 펜션들이 많이 있는데 많잖아요. 문제는 그 접근성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이제 바로 뚫려서 네. 속초 가는데 2시간 반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강릉까지 KTX가 또 열려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쪽으로 관광을 갈 갈 수 경우에는 있는 굳이 숙박을 택하지 않을 그렇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네. 이제 고성은 그 위에 조금 한 세는 더 올라가야 되니까 되니까. 한적하고 조금 편안한 상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끄고 좀 쉬고 싶을 때 네. 이런 때는 얼마나 충분히 이쪽으로 좋으실까요?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 근처에 지금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족끼리 별장으로도 활용하시고 네, 시간 네. 지나면 땅값도 네.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분명히 조금 뿌듯한 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실 걸로 저희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분도 대기하고 계셔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지역 궁금하세요? 저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네. 조합원 아파트예요. 아, 예. 예,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1월경에 착공이 들어가서 네.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착공 착공하고 연초에 있는. 들어갔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21년도에 입주한대요. 네. 네, 그런데 거기가 이제 3기 신도시로 이번에 발표가 났어요. 우선요. 네네. 예. 이제 처음에 GTX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걸 네. 보고 네. 이제 거기로 들어갔는데 어, 3기 신도시 발표하니까 네. 중간에 뭐 팔 수도 없고 네네. 그래서 보유를 계속 보유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전망 좀 알아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입주를 하게 되면 네. 하시게 되면 네.
그 양도소득세 그런 게 좀 혜택이 있는가? 아, 그래요.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시청자님 그럼 저희 주소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예, 어디세요? 네. 용인시 기흥구 네. 원남동 네. 315번지 몇 평형이세요? 24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2년 후에 입주 계획이고 착공 이미 들어갔고 음. 양도세까지 문의를 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하나하나 저한테 또 질문을 좀 주세요. 저 네. 한꺼번에 네.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체크를 잘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청자님 말씀하신 3기 신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용인 전체의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일부 역에 좀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 의미하시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용인이 3기 신도시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예. 이제 요번에 부천하고 고양 발표하면서 또 이쪽도 조금 이제 개발을 하겠다. 그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걱정이거든요. 지금 예. 조합원이신가요? 네. 아, 조합원이시고,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아파트 주변이 그렇게 많은 세대를 담지는 못하죠. 몇 세대 정도 지금 예상하세요? 네, 한 690세대 정도. 690세대. 그러면 이제 네. 대체적으로 평수는 이제 중소형으로 들어가고,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교통을 보면 지하철 구성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도는 타고 다니셔야 될 정도의 위치예요. 네.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지내셔야 되는 입장이네요. 부모님께서. 예. 네. 시청자님이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들어가시는 거다. 네. 예. 부모님이 들어가시는데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좀 혜택이 있느냐? 네. 양도소득세는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파트의 소유주가 어떤 상태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파트가 이제 그 준공이 되어서 이제 등기가 들어가게 되면 시청자님 이름으로 등기가 들어가나요? 소유주가 시청자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은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아니요. 없어요? 아파트는 안 가지고. 네. 그럼 1가구 1주택자시네요. 네. 그러면 어머니랑 같이 살든 안 살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나 이런 게 없고요. 네. 기간이 지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거의 지금 25평이기 때문에 6억은 미만일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물론 네. 여기를 이제 들어가시고 살다가 또 다른 지역에 또 아파트 뭐 용인이든 아니면 뭐 청약 조정 지역에 있는 다른 걸 샀을 때에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1가구 1주택으로 계속 계신다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 양도소득세 부분은 생각해서 지우셔도 된다. 편안하게 여기서 지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투자의 측면으로 볼 때에는 여기가 주변에 이제 논밭이었던 곳들이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분당선도 뭐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 5분에서 10분 거리 안에 지하철역도 있고 해서 위치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시면서 이쪽 용인 전체적으로 보면은 용인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 가격이 조합 아파트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조합 아파트가 보통 이 준공, 그러니까 착공 들어가는 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세 차익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준공이 되면 들어가서 입주하셔가지고 네.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승재님 일단 부모님 편안하게 이 아파트에서 잘 모시고 나중에 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니까 투자 메리트도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네. 부모님이 사실 때 네.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계시다가 그걸 팔 수 있나요? 어느 정도 2년인가요? 뭐 2년 이후도 2년 이후부터 하면은 좀 괜찮죠. 네. 네. 일단은 최소 2년 정도 네, 이후에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하나 있는 거 조금 도와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받아놓은 문자 중에 대구시에 계신 분 계신데요. 네, 대구시 동구입니다. 신암로 16길 33번지 S아파트입니다. 26평형을 가지고 계신데 8년이나 여기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니까요, 전문가님. 향후 전망과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꽤 오래 사신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 계속 사셔도 네, 투자 가치 좀 있을까요? 지금은 거주 목적이신데. 예. 네. 여기가 지금 약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오래된 정확하게는 아파트군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위쪽이 조금 지도를 키우면 여기 시남 1동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대구역 중심으로 해서 네. 여기가 전부 다 재개발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꽤 크네요, 범위가. 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 재개발이 되고 신천역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강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오래된 구옥들이 다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상태고 이 아파트 바로 뒤에도 보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입주가 들어가고 있는 그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막 생기고 새 있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지역의 한가운데에 이제 끝자락에 있는 것이죠. 아.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5,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지금 만약에 매도를 내놓으신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큰 메리트가 좀 없어요. 아쉬운 가격일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 아파트를 정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4년 정도 뒤에 생각을 하시는 재건축액이 게 슬슬 나올 쯤에. 그렇죠, 네. 그렇죠. 28년 이후 되면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니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 신천대로라고 하는 강변도로죠. 서울로 치면 네. 강변도로에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산책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두고 보시다가 뭐 이사를 새로 이제 뒤에 있는 신암 재개발 지역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팔지 않고 임대를 놓고 새로 지어지는 신암동 쪽으로 넘어가셔도 좋고 그 판단은 이제 저희 시청자님께서. 시청자님 하시는 네. 건데 저 같으면은 좀 여기서 살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 있으면 여기 임대 놓고 네. 새 아파트로 옮기는 것 네.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래 사셨고 하니까 재건축 욕심까지 충분히 한번 내볼 법직한 네, 기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 정도면 그렇게 긴 기다림이 아닐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참고 예. 기다리시게 된다면 또 좋은 결과 저희가 예.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마지막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 또 오늘 금방 갔어요. 그러네요. 지루하지 않게 또 많은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전문가님 항상 네.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부족한 것만 떠올라지는데 네. 또 다음 주에 와서 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얘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저희는 뭐 부족함을 못 느꼈는데 항상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예. 네, 오늘도 많은 내용들 저희 잘 배우고 캐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편 꾸며드렸습니다. 저희 대전과 부산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세미나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